변호사님, 오늘은 실제 사건 파일을 하나 좀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클럽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에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하고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거짓 반응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보통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솔직히 저라도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어요. 아니, 그럼 수사기관이 못 찾은 그 결정적 신규 증거라도 나온 거예요? 아니면 뭐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둘 다 아닙니다. 이 사건을 뒤집은 건 법정에 들고 들어간 100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핵심 기준 3가지와 저희가 실제로 썼던 증인신문의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 후에 16년간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해온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공소사실은 이랬어요.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서 추행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피해자 진술과는 정면으로 대립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어요. 이 상태라면 실제로 무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1% 안팎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딱 그 정도거든요. 재판받는 사람 100명 중에 단 1명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1%의 무죄가 나오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법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때 보는 3가지 기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번복입니다. 핵심 정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또는 일관성이 무너지는 경우죠. 세 번째는 진술의 세부적인 구체성 결여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말할 수 있는 추상적인 진술인가. 이 사건 판결문에서도 정확히 이 3가지가 담겼어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첫째,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단 한 번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은 서로 달랐지만 의뢰인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인 P가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는 그 친구가 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어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핵심 정황이 번복된 것이죠. 셋째, 추행 행위에 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서술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진술 번복이라는 게 가만히 기다린다고 알아서 나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사건의 승부처였어요. 진술의 신빙성은 변호인이 사건 현장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저희는 클럽 내부 구조하고 동선이 담긴 도면을 사전에 준비해서 증인신문에 들어갔어요. 실제 법정에서 오간 반대 신문을 한번 재현해 볼게요. 먼저 제가 도면을 제시하면서 물었거든요. 피고인이 어깨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이 도면에서 어디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3사람이 처음 춤을 추기 시작한 곳은 어디였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3사람이 서 있던 위치 그리고 바라보던 방향은 어디였나요?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정에서도 정확히 이랬어요. 당시 증인은 검사의 개괄적인 질문에는 응답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상세한 상황을 묻는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이날 준비한 질문만 100개가 넘었어요. 클럽의 구조, 당사자들의 위치, 동선, 추행 방법, 횟수까지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짚는 질문들로 수사기관의 진술과 법정의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저희는 법정 녹음 파일하고 증인신문 조서를 일일이 대조했어요. 증인의 실제 발언 뉘앙스와 취지가 조서에 잘못 적히거나 또는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고 추가 의견서까지 제출해서 재판부가 정확한 진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력했어요. 보이지 않는 디테일 하나가 판결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그동안 수없이 봤거든요. 그렇게 나온 결과는 바로 무죄였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목격자도 없었지만 이미 기록 안에 있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만든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는 1%의 확률에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몰린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기록 안에 모순을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조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사건의 골든타임은 증인신문이 열리기 바로 전 도면과 질문지 100개를 준비하던 바로 그 며칠이었습니다. 지금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영상을 하나 더 보실 시간에 하단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연락처로 먼저 전화를 주세요. 16년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변의 골든타임 정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